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김도연입니다. 10월 19일 금요일 아침인데요. 오늘은 또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일이 있는지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또다시 긴 횡보세가 찾아온 걸까요? 전반적으로 큰 변동 없는 모습인데요. 비트코인이 0.19% 올라 734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이 1.25% 떨어져 22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많이 올랐던 퀀텀이 3.37% 떨어지며 가장 크게 하락했지만 여전히 4천 원대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이번엔 글로벌 거래량 순위 보겠습니다. 거래량도 큰 변동 없습니다. 총 거래량 13조 1941억 원으로 어제에 비해 소폭 감소한 가운데 순위권한 다른 코인들은 거래량이 조금씩 떨어졌지만 이오스만이 거래량 소폭 증가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암호화폐 시황을 분석해줄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전문가님, 바이낸스가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자금 세탁을 원천 봉쇄에 나선다면서요? 네, 사실상 이 암호화폐에서 블록체인 세계에서 가장 좀 비판을 많이 받은 것이 이 익명성에 따라서 자금 세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악용하는 소지가 있죠. 네, 그래서 정부 측에서는 가장 눈꼴 시려운 것이 그런 겁니다. 네. 돈 세탁 이런 것들을 막고자 바이낸스와 체이널리시스가 KYT라는 보안 솔루션을 만들었는데 이 두 회사가 힘을 합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돈의 흐름을 점검을 하는 것, 네. 프로그램입니다. 네. 자, 그래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뭔가 인공지능화해서 자동으로 뭔가 소스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 신호를 제공하는 건데 어쨌든 이런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좀 준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바이낸스가 손을 잡았던 체이널리시스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자면은 보안 업체로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던 회사예요. 네. 자, 그래서 현재 이 체이널리시스의 KYT를 현재 150여 곳의 정부나 블록체인 기관 등등이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기술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은 여러 가지 아까 익명성 때문에 자금 세탁이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이 해결되면서 이 사회적인 부정적인 인식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이군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제 암호화폐 그러면 뭔가 불투명하다, 뭔가 숨겨져 있다, 이런 것들 안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특히 정부에서는 이 돈의 흐름을 알고 정부가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돈을 숨겨놓고 이렇게 되면 익명성 때문에 자금이 세탁되면은 세금도 못 걷어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생기겠죠. 네. 자, 그래서 정부가 계속해서 규제를 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큽니다. 사실상. 네. 그래서 해킹이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막고자 이번에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점점 투명해지는 이 암호화폐 사회. 그러면서 이 신뢰를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얻을 수 있다면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대장 코인 어떤 소식 있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네. 약간 주춤하기도 하고 올랐지만 약간 주춤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대부분의 코인들이 약간씩 좀 떨어지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좋은 소식은 있습니다. 네. 일단은 골드만삭스와 마이클 노보그라츠가 암호화폐 이 수탁 서비스 업체인 비트고에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돈을 직접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좋다고 볼 수 있고 수탁 서비스는 이제 암호화폐 기관이 돈을 투자했다. 그거를 보관하고 이렇게 기록해두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저장하는 거. 자, 그리고 한동안 이 암호화폐가 이제 여기서 말했는데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 네. 바로 엘비라 나비울리나가 이 암호화폐의 맹목적이고 투기적인 이런 열풍이 진정됐다고 말을 했어요. 네. 자, 이것이 의의가 있는 것은 일단은 러시아 중앙은행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좀 진정돼서 이제는 좀 완화되고 괜찮아 보인다. 라고 한 거거든요. 네. 보통 이제 중앙은행 총재나 이런 중앙은행에서는 굉장히 안 좋아하죠. 그렇죠. 원래 생각해 보시면 중앙은행 원화나 달러 이런 것들을 찍어내잖아요. 네. 근데 다른 우리가 국가에서 공인받은 중앙은행이 찍어내는데 이거 말고 다른 화폐를 쓰자고 자꾸 그러니까 당연히 안 좋아할 수밖에 없죠. 네. 뭔가 침해당하는 것 같고 밥그릇을 뺏기는 것 같고 그렇죠. 이러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좀 괜찮아 보인다, 안정화돼 보인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크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스텔라 루멘 보겠습니다. 스텔라 루멘 상당히 좀 좋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꾸준하게 지금 좋게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신규 상장 소식이 있습니다. 네. 바로 코인슈퍼, 이게 홍콩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슈퍼에 상장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스텔라 루멘이 지금 힘을 받고 올라가고 있고 15일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며칠째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리플에 있는 개발진들이 빠져나와서 스텔라를 차렸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상당히 리플의 그 빠른
속도 이런 것들을 스텔라 루멘도 그대로 가져와서 굉장히 빠릅니다. 개발진이 같으니까. 네. 자, 그리고 수수료가 거의 없다는 장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예전부터 나왔던 거지만 이번 상장 소식까지 더불어서 굉장히 좀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오늘의 코인 날씨입니다. 오늘은 홍콩의 맑은 소식 하나와 미국의 흐린 소식, 맑은 소식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우선 미국의 10일 소식부터 보시죠. 블록체인 기반의 미디어 스타트업인 10일이 ICO 모금액 환불을 결정했습니다. 블록체인과 저널리즘의 만남으로 관심을 끌었던 10일의 ICO가 사실상 실패로 끝난 건데요. 10일은 최소 모금액인 $800만 채우지 못해 받았던 모금액을 투자자에게 되돌려주고 다시 새로운 판매 전략을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즉시 환불 요청과 10월 말 자동 환불, 새로운 판매로 연계 이 세 가지 선택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ICO 스캠 소식이 끊이지 않는 요즘 정말 도덕적인 ICO라는 평도 있는데요. 10일은 출범 당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던 만큼 조금 더 합리적인 조건으로 ICO에 재도전했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3분기 비트코인 선물의 하루 평균 거래량이 5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분기 대비 41% 늘어난 수준인데요.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자료에 의하면 3분기 비트코인 선물 상품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5,053건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는 지난해 12월 비트코인을 처음 내놨죠. 그 당시만 해도 1,854건이었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약 2배 이상 늘어난 모습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면 암호화폐가 이제 안전자산으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도권으로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홍콩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수석인 칼슨 통은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진 않겠지만 거래소를 규제하는 법적 시스템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최근 몇 년간 홍콩의 감독당국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당한 거래소 규제 방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런 발표를 했죠. 일자리 창출을 정책 최우선순위에 두겠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힘쓰고 있는 요즘인데요. 최근 카이스트의 이병태 교수팀이 재밌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블록체인 규제를 철회한다면 2022년까지 최대 17만 5천 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신산업 분야에서의 일자리 목표 9만 2천 개와 비교하면 엄청난 고용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정부에서 블록체인을 조금 더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안타깝네요.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 김도연이었습니다.